안녕하세요. 여행 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지리는 여행과 지리의 만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행을 다니며 바라보는 풍경들과 그 풍경이 있는 지리까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 지리는 지형, 기후, 축제, 문화, 스포츠, 봉사, 건축, 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와 여행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왔던 곳들을 찾아보며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행지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업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익숙하고 지루하다, 볼 것 없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걸 그 길을 낯설게 바라보며 새롭고 낯설은 느낌을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행 MBTI와 나는 어떤 여행 스타일인지 활동을 하며 나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여행할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어떤 곳을 여행할지 앱을 사용해 숙소, 식사, 여행지를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정한 지역을 단순히 여행을 하면 의미 있는 여행이 아니기에 기본적인 지리를 배워 시각을 넓히는 활동을 하여 의미 있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 여행 계획 내에 배운 지리를 활용하여 계획에 작성합니다. 여행 지리를 들으면 좋은 점은 수업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양도 적고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에 암기할 내용도 적어서 수행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 배운 내용을 다양한 활동과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며 나중에 여행 갈 일이 생기면 문제없이 바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므로 더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택 과목 세계 지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세계 지리라는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활동 내용, 관련 직업 및 학과,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순서로 진행 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지리 시간에는 뭘 배우나요? 세계 지리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기후, 지형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그에 따른 문화와 생활 양식, 세계 도시화와 인구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루하게 지리만 배우나요? 아니요. 세계를 기후로 구분하는 방법과 그 기후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생활 양식 등을 배우고 사막, 빙하 지형의 특징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 정서 등에 따른 인구 이동 양상과 세계 3대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답니다. 세계 지리에서 뭘 배우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세계 지리를 배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실생활에서는 써먹을 수 있나요? 글로벌 마인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특징,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문화와 인구 이동, 생활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공간적인 상호 의존 관계, 갈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을 길러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세계 지리 과목에선 수행평가나 시험 산출 방식 및 수행활동 내용에는 뭐가 있나요? 우선 세계 지리는 지필평가가 존재하는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 점수에 반영되는 수행평가와 시험 점수의 비중은 수행 60, 시험 40으로 내신 등급은 1에서 9등급으로 산출됩니다. 1차 수행평가에서는 지역화 전략 세우고 2차 수행평가에서는 지역 모식도 분석하기를 합니다. 지역화 전략에서는 세계화의 의미,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등 잘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지역 모식도 분석에서는 석회지역, 해안지형 등 파악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세계 지리 관련 학과 및 직업은 뭐가 있나요? 일단 직업은 국제적인 경영 마케팅, 외교 관련 직업, 여행 관련 직업, 기후 및 기상, 승무원, 도시 설계사 등이 있고 학과는 지리학과, 언어 관련 학과, 경영 글로벌 경영학과, 비즈니스 학과, 유통학과, 무역학과가 있습니다. 단 학과별 필수 이수 과목은 학교마다 상이하니 희망대학 홈페이지 방문 추천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세계지리 후배들 또는 수강을 희망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과목은 실생활 밀접 학문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편견 없이 사귈 수 있고 기후에 대해 배움으로써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에 대해 아는 척 가능합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세계지리는 2회 플러스 암기. 단순 암기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신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이해를 하면 기초를 바탕으로 생각을 넓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만 해도 안정적인 내신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리와 겹치는 파트가 많아서 한국지리 수강생들은 공부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잘 선택하면 효자 과목입니다. 이미 세계지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학생은 세계 지도를 많이 보고 익힌 후에 수업을 듣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세계지리를 들을지 말지 고민 중인데 혹시 어떤 학생한테 추천하는 과목인가요? 세계지리 선택을 망설이는 후배님들에게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이나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 나라의 기후와 지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 통합사회 기후, 지형, 인구 파트 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학생에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모두 세계지리 과목을 듣고 글로벌 인재가 됩시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세계의 변화 과목 소개를 맡은 20101 김규리, 20718 유동수입니다.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에 대해 어떤 과목인지, 어떤 학생에게 추천하는지, 평가 방법, 과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세계의 변화는 어떤 과목일까요?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은 이번 연도에 새로 개설된 과목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탐구 과목들과는 다르게 지금, 즉 현대세계의 다양한 이슈, 문제의 근원과 우리의 삶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알아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관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현대세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추구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 수업에서는 최근 이슈 중 자신의 진로와 맞는 주제를 선정해 주제 연계 탐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5의 발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5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소련은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미국에게 우주 탐사 과학기술 우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당시 냉전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 탐사에 대한 기술의 변화를 최근의 이슈인 누리호 발사와 연결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세계의 변화는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좋을까요? 역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국제계열학과 등을 지망하거나 외교관, 국제기구와 관련된 곳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진로가 꼭 이렇지 않아도 역사 과목과 현대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이론 수업이 아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탐구할 수 있으니 2학년 선택 과목에서 과탐만 수강해 사탐 과목을 3학년에 하나 들어야 하는 이과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현대세계의 변화의 평가 방법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 수대로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절대평가 점수에 따라 ABC 점수로 산출되며 부담없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현대세계의 변화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세계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제 탐구 위주 수업을 하므로 생기부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이과 상관없이 수강하기 좋으며 어렵지 않고 즐거운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능 과목인 한국사 대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입을 앞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현대세계의 변화 과목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아시아사 과목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과목 설명, 장점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가 살던 시대와 성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 자신의 꿈을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꿈을 펼칠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본인 꿈을 작디 작은 영역으로만
제한시키는 것은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보다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선택한 이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등 원론적인 고민과 해안을 제공해주는 과목이 동아시아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고 사람들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가 지금처럼 인기 있는 직업이 될지 몰랐습니다. 유튜버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많은 구독자를 얻을 수 없었겠죠. 회사에 들어가건 사업을 하건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을 동료로 두고 서로 간에 불화 없이 자신의 비전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사는 각 지역과 사람 사이에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사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시간 순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배워 더욱 재밌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사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두면 수능 날 절대 배신하지 않는 착한 과목입니다.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머리 쓸 일도 별로 없어서 편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할 줄 아는 지혜를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통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